분양 단지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딘가면요, 부암 서희 스타일스라는 아파트입니다. 입지 보시죠. 부암이니까 부암동 가야겠죠. 부암동은 여기 지하철 부암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단감동하고 옆에가 이제 부암동입니다. 자, 이 입지입니다. 이 입지 지금 자 보시면은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저 백양터널이죠. 백양터널 우측편에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를 좀 쳐놔야 되는데 요 뒤에 요 입지입니다. 여기에 부암 서희 스타일스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 공고한 보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총 456세대를 지금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지금 청약 일정이 1순위가 9월 14일 어제죠. 어제가 1순위였고 지금 기타 지역은 1순위가 오늘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청약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요거 경쟁률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가격이 84가 우리 말씀하시는 33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억 정도를 보시면 돼요. 5억에 지금 33평짜리를 분양을 하고 있다. 입지는 배양산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 바로 옆에 있는 입지이다. 약간 좀 산 쪽입니다. 이쪽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좀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인데 그러면은 배양산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은 얼마에 분양을 한번 볼까요? 자, 34평짜리를 봅시다. 얼마에 분양했는지. 34평 분양가가 4억 5천이었네, 그죠? 이 당시에 평균 경쟁률은 29.8이 30대 1에 봅시다. 30대 1의 경쟁률이었고 4억 5천에 이쪽에 지금 롯데캐슬을 분양했습니다. 롯데캐슬은 지금 2195세대, 약 2200세대 보이시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분양하는 서희 스타일스는 요게 세대수가 부암 서희 스타일스가 총 129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아까 400 몇십 세대였죠. 나머지는 조합원 거란 겁니다. 나머지는 조합원 거. 일반 분양이 총 450세대. 그러면 800세대 정도가 조합원 거란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는가 하면 제가 이런 분양 찌라시 들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쭉 밑에 보시면은 시행사가 어딘가 하면은 부암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자, 지주택이랑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흔히들 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원수에게 권하는 게 지주택이다. 지주택.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기도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 지주택인데 여기는 지금 성공적으로 일반 분양까지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나름 성공한 지주택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도 지주택을 하면은, 그걸 왜 해?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뭐, 돈만 묶이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지주택이 제법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직동에 가봅시다. 사직동에 가시면은, 여기 여기다 그죠? 롯데캐슬 보이시죠? 사지 롯데캐슬 지금 어마어마한 이 동네 지금 대장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요거 지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성공해서 지금 입주까지 다 했어요. 요건 지금 사직 아시아드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또 거제 아시아드라고 있어요. 종합운동장역하고 거제역 사이에 보면은 거제 아시아드라고 있어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여기다, 그죠?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이것도 지주택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입주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23년도 1월 달이니까 이것도 일반 분양은 다 끝났거든요. 이것도 일반 분양 경쟁률이 나올 건데, 보세요. 230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입지 보세요, 입지. 이 입지가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레이 카운티 바로 붙어 있거든요. 3단지가 바로 붙어 있어.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동네에 3차 SK뷰, 그것도 지주택이에요. 그건 지금 거의 다 지었거든요. 어딘가 하면 입지는 요거죠, 그죠? 동네 3차 SK뷰, 요것도 지주택이었어요. 지주택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성공한 지주택들이.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면 지주택이 뭐가 문제인데? 보시죠. 제가 또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한 지역의 딱 바운드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땅들을 사서 새롭게 건물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이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재개발하고는 다르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위에 뭐 적당한 반대산 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그 땅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이게 지역주택 조합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사업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80% 이상 토지 승낙, 토지 사용권 확보, 뭐 이런 식으로 지주택 광고할 때 많이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창립총회를 정관하고, 정관을 만들고 임원진 구성들을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쪽에 있죠.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어느 딱 구역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를 짓고 싶다 해서 지주택을 조합을 설립해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나오는 문제가 돈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안 팔겠어 하고 버티면서 진짜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들어가지 난 못 판다 하면서 뭐 택도 아닌 그런 금액들을 부르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정말입니다.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에 보셨던 그 롯데캐슬, 그 사직 롯데 옆에 그 아시아드, 사직 아시아드 지주택,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몇 달이나 딜레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고 있어요. 그 지주택 조합원인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라서. 근데 95%가 안 되면은 사업 계획 승인이 안 돼. 그럼 공사 시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지.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 땅을 원만하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는 뭐 평당 뭐 900만원, 1000만원에 내 집 마련 가능,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 많이 적어놨을 거예요. 단순한 계산은 그렇죠. 그런데 안 판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토지 매입비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중간에 또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조합원들은.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적어 놓은 것들이 사업부지 소유권 95% 확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탈퇴가 안 돼, 또.
요즘엔 뭐 탈퇴시켜주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탈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탈퇴가 어려워요. 돈을 냈는데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돌려받으면서, 조합비를 돌려받으면서 탈퇴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들이, 비가는 얘들이. 조합 운영 비리도 많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입주할 때까지 추가 분담금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돼요. 입주할 때까지. 예외적으로 85스퀘어 국민평형이죠.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무주택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0년 걸리다면 1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거나 작은 평수의 주택 하나 말고는 더 살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리스크는 정말 크다. 하이 리스크. 대신에 리턴이 하이 리턴이면 좋겠는데 미들 리턴이다. 하이 리스크 미들 리턴. 그 말인즉슨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주택을. 물론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그분들도 초대박까지는 아닐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가셨는데 돌아오는 리턴도 뭐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이 리스크의 미들 리턴 정도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신축은 다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대박을 치신 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인 부동산 환경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 예를 보여드릴까요? 자, 부산 장전동 장전센트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라는 기사가 2016년도 났습니다. 2016년도 4월달에 이 위치가 어딘가면은 동래 장전 레미안 바로 앞에 있는 위치거든요. 지금 장전 레미안이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이고 옆에 보면 장전 레미안이 있죠. 이 입지에요. 이 입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입지. 여기 금정초등학교 있는 요 앞에 이 입지. 요 입지를 지금 지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장전 센트럴 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737세대, 73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뭐, 입지는 장전 레미안하고 똑같은 입지죠. 저는 오히려 입지가 더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큰 도로와 대로와 떨어져 있어서 더 조용하다. 그리고 초품하다.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 더 좋은 입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었거든요. 이거 지주택 분양할 때 여기에. 물론 안 샀습니다만은 정말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가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한번. 입지는 참 좋았어요. 결국 안 했죠. 이게 2016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일보 2021년도 4월달 기사를 보면 장전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부산 첫 파산했다는 거예요. 왜? 토지 매입이 다 안 됐다는 거지. 토지 매입이 다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조합원들 불안하죠, 그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추가 붙는 거면 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 불안하죠. 계속 내면서도 또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모르고 토지 매입은 점점점 진행이 안 나가고 비용은 더 들고 그러면서 뭐 조합의 뭐 조합장이라든지 뭐 운영진들에 대해서 월급은 계속 나가는 중이고 그 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빠질래, 난 그만하고 빠질래, 내 돈 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파산으로 귀결됐다는 거죠. 장전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파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이 조합원이 620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조합은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올 2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최종 파산 통보를 받았다. 보이시죠? 2016년도에 지금 지주택 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원이 모집을 했고
쭉 하다가 작년도 2월달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토지 매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껴서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뭐 내 돈 돌려달라, 뭐 소송 붙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옥석을 가리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서 토지 매입했다는 대장을 다 달라 해서 직접 다 확인을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전센터를 여기도 실제로 조합원이 되시는 분들 중에는 가서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 서류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인 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